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어떤 것들이고 또 그런 것들이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죠. 바로 의문의 변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게 나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마 막 나는 멍청한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다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이 부분이 문법 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기가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자,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산을 넘었다 싶었는데, 자, 두 번째 소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도 문장의 짜임새라고 해서 또 문법 파트입니다. 네,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들으신다면 충분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의 짜임새라는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 기본 학습을 역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학습. 먼저 문장의 성분들에 대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문장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주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 자,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이루는 자, 필수 성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분들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보어.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다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자,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필수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라는 건 무엇이냐? 누가, 무엇이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누가? 나는. 학교가 크다. 무엇이? 학교가. 자, 이런 식의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의 설명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서술어가 주어를 설명하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학교가 크다. 그러면 크다라는 서술어가 설명하는 대상은 학교가 라는 대상이었죠. 자, 이렇게 주어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자, 서술어인데 서술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주어를 설명한다. 자, 주어를 설명한다. 자, 그래서 이 서술어의 형태, 우리말에서 서술어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들은 어떤 겁니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 자, 대부분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동사와 형용사.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죠.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형용사, 상태나 성질 이런 것들이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서술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 어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사가 서술어로 왔을 때 먹는다, 달린다, 뛴다 이런 경우고요.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이라고 해서 형용사가 서술어로 왔을 때 이때를 어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냐? 예쁘다, 아름답다. 자, 이런 것들이죠. 어떠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다라는 서술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고 거기에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는 이다가 붙은 형태. 뭐 책이다,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사와 이다가 붙은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서술어가 있다. 자, 서술의 형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자, 어찌하다, 한다야 한다. 동사가 서술어로 왔죠. 어떠하다, 어떻다, 예쁘다. 네, 형용사가 서술어로 왔죠. 무엇이다, 명사의 이다가 서술어로 온 경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는 를이나 을이 붙는 것들. 사과를, 밥을, 집을 이런 식으로 을이 붙는 말들이 목적어다라는 겁니다. 자, 서술어의 동작 행위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어는요 특수한 서술어들을 만나요. 다른 애들하고 다 쓰이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만나는 서술어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이 두 가지밖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되다, 아니다. 이 이외의 서술어들과는 함께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와 함께 쓰이는 게 보어다. 자, 그럼 무슨 역할이냐?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해 준다고 해서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는 의사가 되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그는이죠. 주어. 그 다음에 되었다, 서술어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자, 그는 되었다 하면은 무엇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무엇이 되었는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의사가 라는 말을 덧붙이는 거죠. 바로 얘가 무슨 역할입니까?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뭐 해주는 말이다? 보충해주는 말이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는 누가 무엇이 이런 것들이죠. 그는 이런 것들. 자, 서술어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목적어는 을이 붙는 말이다. 자, 보어는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오고 그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들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장의 주성분이다 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제 문장에 뭐가 나오느냐? 부속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부속성분은 주성분과 다르게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들은 뭐 할 수 있느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런 것들에는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형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사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형어는 어떤, 무슨 등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주로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말 앞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꾸며준다. 이게 관형어다. 그러니까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누구를 꾸며주느냐? 자, 바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꾸며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엇을 꾸며준다?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을 꾸며준다. 자, 예를 들어서 옷이 예쁘다. 자, 옷이 예쁘다라고 할 때 옷이가 주어고 예쁘다가 서술어죠. 자, 그러면 새 옷이 예쁘다 이러면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옷을 꾸며주고 있죠. 자, 이게 바로 관형어다라는 거죠. 주어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꾸며주는 애입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언제 등에 해당하는 말로써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주로 서술어를 꾸며준다. 그런데 다른 부사어나 관형어를 꾸미며 때로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얘는 주로 서술어를 꾸며준다.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자, 달린다. 자, 그러면 이게 주어, 이게 서술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빨리라는 말을 써봅시다. 빨리. 자, 그러면 이 빨리는 달린다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부사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부사어는 누구를 꾸며준다? 서술어를 꾸며준다. 자, 그러나 때로는 친구 부사어, 형님 관형어, 그리고 집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하는 역할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장의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하는 애들입니까? 바로 꾸며주는 애들. 다시 얘기해서 수식의 역할을 하는 애들. 이게 부속 성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 애들에는 누가 있다?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다. 자, 관형어는 누구를 꾸며준다?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를 꾸며준다. 부사어는 주로 누구를 꾸며주냐? 문장의 주성분 중에서 남은 게 누구죠? 서술어죠. 남은 서술어를 주로 꾸며주는데 그 외에도 친구 해서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형님 해서 관형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집 전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잘 기억하세요. 누가 누구를 꾸며주냐? 관형어가 꾸며주는 애들, 부사어가 꾸며주는 애들. 자,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립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어입니다. 독립어. 말 그대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문장 자체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이 하는 역할은 부름, 감탄, 응답, 놀람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립성분이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까요? 문장의 성분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7가지가 있었죠. 자, 주성분 4가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4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부속 성분으로는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2가지가 있었고, 다음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성분, 독립어 해서 총 7가지의 문장의 성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가 다 됐죠? 네,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저런 내용들, 문법적인 지식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봤고, 자, 이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겁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건 뭐냐?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자,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릿수에 따라서 서술어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 자리 서술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자리 서술어가 있고 세 번째는 3자리 서술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한 자리는 1개, 2자리는 2개, 당연히 3자리는 몇 개? 3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줄까요? 나는 학생이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학생이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나는이라는 주어만 있으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자, 서술어를 제외하고 필요한 문장 성분은 1개죠. 자, 그 다음에 2자리 볼까요? 나는 밥을 먹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세요. 먹는다라는 서술어에 필요한 문장 성분은 나는이라는 주어하고 밥을이라는 목적어. 몇 개가 필요하죠? 2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몇 개? 2개가 필요한 2자리 서술어다. 자, 세 번째 3자리 서술어도 볼까요? 나는 어머니에게 자, 선물을 드렸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드렸다라는 서술어에 자, 3가지가 필요하죠. 나는이라는 주어, 선물을이라는 목적어. 자, 그럼 누구한테 줬냐? 어머니한테 줬다라는 부사어 해서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나, 둘, 셋. 3개가 필요하니까 3자리 서술어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이 몇 개인가?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의 돌발 퀴즈. 자, 보세요. 저 꽃은 자, 매우 예쁘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저 꽃은 매우 예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서술어는 몇 자리 서술어일까요? 몇 자리? 3자리라고 한 학생들은 안 됩니다. 예. 자, 3자리가 아니죠. 예, 3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3자리라고 한 학생들은 잘못 이해한 한 거예요.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필수 성분들,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애들은 지워버리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꽃은이 주어죠. 저는 관형어, 주어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매우는 서술어 꾸며주니까 부사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저 없어도 되죠. 매우 없어도 돼요. 왜?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문장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꽃은 하고 예쁘다. 이것만 있으면 되죠. 꽃은 예쁘다. 문제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은 꽃은이라는 주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얘는 한 자리 서술어라는 겁니다. 됐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자, 서술어가 어떤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부속 성분들, 관형어나 부사어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서술어의 자릿수다. 자, 2번째로 봤던 거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이것저것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럴지 모르겠는데 예, 좀 많습니다. 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이제 문장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문장을 이루는 성분, 서술어의 자릿수 이런 거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은 우리말의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라는 뜻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다. 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뭐 우리가 많이 앞에서 봤었던 나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 주어와 서술어가 몇 번?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건 혼문장이라고 부른다. 자, 겹문장이라는 거는 자, 반대겠죠?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냈을 때 겹문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고 너는 선생이다. 이러면 안 되죠. 네, 반말하면 안 되죠. 다시 갈게요. 예, 너 선생이니? 이러면 안 되죠. 자, 나는 선생이고 예. 너는 학생이다. 자, 유명한 대사죠. 모르나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거 몰라요? 네, 자, 얼마 전에 선생님이 드라마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나왔던 김하늘이라는 사람이 또 선생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봤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김하늘이 2회인가 3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사가 사실은 옛날에 동갑내기 과외학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왔던 대사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여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이라는 게 주어고 선생이다 라는 게 서술어죠. 너는이라는 게 주어고 학생이다. 이게 뭡니까? 서술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2번 이상 나왔으니까 겹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혼문장, 겹문장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면요. 자, 겹문장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겹문장의 종류. 자, 먼저 보시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어진 문장. 자, 여기다 일단 먼저 적어줄게요. 겹문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이 있고, 자, 이어진 문장. 다음 두 번째는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는 문장. 두 번째는 아는 문장이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자,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 자, 이어진 문장이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장, 문장. 이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문장, 문장.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여기에 나오고 차례대로 나온 거죠. 자,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있고요. 이 안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문장이, 커다란 문장이 하나의 문장을 안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혼문장이 이어져서 여러 겹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두 개의 문장이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 이상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고 너는 선수이고 영희는 뭘로 할까요? 영희는 연구원이고 철수는 회사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지금 여러 개의 문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혼문장들의 의미관계가 대등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보세요. 배가 고프고 다리가 아프다. 자, 배가 고프다, 다리가 아프다. 동등한 거죠. 어떤 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죠. 이런 걸 대등하게 이어졌다. 말 그대로 동등하게 이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종속이 뭡니까? 어떤 게 어떤 거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거를 종속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혼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다. 좀 설명이 좀 그렇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관계냐면은 이 종속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문장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보세요. 배가 고프다. 자, 밥을 먹었다. 하나의 문장. 자, 그러면 앞에 걸 보세요. 배가 고파서 라고 돼 있죠. 배가 고픈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과죠.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인과관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동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장이 이렇게 큰 문장이 있으면 그 안에 작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강령, 이런 거를